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방기본법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진화된 법이, 진화 무슨 말인지 알죠? 진화된 법이 줄여서 소방시설 설치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법이죠. 불을 끄는 거에 관한 기본법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법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을 뭘 갖고 불을 꺼요? 어? 뭐를 가지고 불을 끄느냐고요? 맨몸으로 끄는 거 아니잖아. 이게 소방시설이야. 불 끄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소방대상물에는 크게 보면 또 자꾸 둘씩 막 나누는 겁니다. 소방대상물을 구태여 나누자면 어떻게 나누냐면 그냥 그대로 그냥 소방시설로 그대로 소방대상물로 그냥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설치를 안 할 것도 있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부터 하게 될 화재 예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소방대상물을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다시 소방대상물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소방대상물이라고 이제 이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법상의 개념이었죠? 아까?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넓은 개념이지. 소방대상물은 엄청나게 많죠? 소방대상물은 분류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줄여가지고 지금부터는 줄여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은 화재 예방 뭐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걸 줄여가지고 이 법상에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를 설치해야 된다면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 소방대상물을 우리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며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면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게 요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특별히 또 설치해야 될 소방대상물이 있는데 당연히 출제됐지. 여기 특정자를 붙인다. 앞에 뭐를 붙인다? 특정을 붙여버리면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특정 뭐가 되죠? 소방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이 말은 우리와 관련이 된다 이 말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혹시 소방시설입니까? 소방시설 맞죠? 당연히 건물이니까 소방시설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그럼 뭐 혹시 특정 소방대상물도 됩니까? 그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특정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교재 거기 보면 3번 양갈로 보시면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이거는 뭐 기초서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기본서도 있죠.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가 아니고 법률에 보면 페이지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정도 있어. 이런 걸 외워가지고는 시험이 떨어집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은 뭐만 보면 되냐면 건축법도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건축법의 용도가 몇 개가 있댔죠? 29개 용도가 있댔잖아. 그 중에 주택 빼고 나머지는 전부 특정 소방대상물이에요. 3호부터는 전부 뭐라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니까. 다시 건축법상에 29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당연히 소방대상물은 맞죠. 다시 말하면 여기 29개 건축물은 모두 뭐가 어디에 속한다? 소방대상물에 이제 들어가는데 29개 중에 이제 특히 1호, 2호인 주택만 빼고 나머지 3호부터 29호까지는 모두가 어디에 들어간다?
특정 소방대 이게 특이한 거야 지금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3호부터 29호까지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당연히 볼 것도 없어. 그런 걸 외우면 안 돼요. 그냥 전부 특정 소방대상물이고 그렇다면 이 건물은 특정 소방대상물입니까? 맞습니까? 이 건물이 왜 특정 소방대상물이냐면 저기 보면 휴대용 조명등이라고 있습니까? 저거 소방시설이거든. 이걸 뭐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겠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하려고 아닌가. 법에서 이거 설치하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 혹시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 있습니까? 있네.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이거.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인가요? 뭐 하라니까 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분들이 건물을 딱 보시는 순간 주택이 아닌 건 전부 뭐가 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된다. 그죠? 그러면 주택은 그러면 모두가 특정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두 개만 딱 있다고요. 주택 중에서도 뭐만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거기 보면 1번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에 뭐 아파트 등과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뭐 등과 아파트 등과 기숙사. 요거만 어디에 속한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요거만 특정. 그럼 이거 아닌 주택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엄청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빼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면 이제 공부가 조금 됐다고 보고요. 보면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이제 주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29개 건물 중에 요것이 1호입니다. 1호 단독주택, 건축법입니다. 2호 뭐죠? 공동주택이 되는데, 특히 2호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을 넷으로 나누잖아요. 첫째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고, 다목이 있고, 라목이 앉아 있게 되는데, 가가 뭐예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가 뭐죠? 연립주택이 되고, 다가 다 세대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기숙사가 되는데, 기숙사가 되는데, 이 중에 딱 두 개만 특정이라고 이런 뜻이지. 뭐와 뭐다? 아파트와 뭐? 기숙사가 됩니다. 그게 내 이제 표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파트 등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2, 3년 전에. 아파트 등은 표현이 좀 이상해.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와 뭐만 특정이다? 뭐만? 아파트와 기숙사인데 이제 법에 이제 등자가 붙었으니 등자를 붙여줍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야. 기초선대 이걸 또 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건축법에서 아파트가 딱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660이라고요? 다시 건축법상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그게 관계없다가 나와야 돼. 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파트는 그냥 주택으로서는 정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아파트잖아. 맞습니까?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 등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거 같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초서라서 제가 안 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라는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건축법상 연립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연립이 되거나 다세대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 건축법에서 요걸 이제 빼고 등자 이제 거슬립니다, 진짜. 이거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동주택 중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거는 층수 갖고 나눠. 아파트는 반드시 5개층 이상이 돼야 돼. 거꾸로 4개층 이하가 되면 뭐죠? 연립주택가 다세대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시생활주택은 봐주는 주택이야. 뭔가 좀 봐줍니다. 이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지형자를 붙인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4계층 이하만 돼야 되잖아. 4계층 이하만 돼야 되는데 봐주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할 수 있거든. 그럼 실제로 5계층이 딱 되는 순간 사실은 건축부로 딱 들어오면 이거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름은 단지형 연립일지 몰라도 건축부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등자로 붙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무조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주택이 딱 들어간다면 뭐만 된다고요? 아파트 등이라고 붙여줘 자꾸. 법에 그래 돼 있으니. 아파트 등과 뭐다? 기숙사. 이거만 뭐가 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니까 이거만 이 법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속하는 협의의 단독주택과 협의의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요. 공간이라는 것이 나에 보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소방시설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맞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주택이 우리하고 관련이 되니까 건축법상의 건물 중에는 29개 용도가 있죠. 그 중에 1호, 2호가 주택이거든. 주택은 하재방법과 관련돼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건 2개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파트 등과 뭐 기숙사.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공동주택 중에 연립과 다세대를 비롯한 단독주택 4가지 모두는 이 법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럼 이 건물 부르려면 어떻게 부를 거예요? 뭐 갖고 부를 거고 뭐 갖고 경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합니까? 그래서 여기 엄청 중요한 게 사실 법 조문에 있는데 그걸 소개해 놨습니다. 4번 양갈로 있죠. 야, 이것도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를 좀 해두십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이건 별도로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돼 있죠. 여기 보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이래 돼 있잖아. 다음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택을 보면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이 되다 보니 그럼 이건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야. 공간까지 들어갑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염손으로. 제가 칠판에 제일 왼쪽에 적었던 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축법 2조 1항 1호의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염손으로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협의의 단독주택 적어두시고요.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있다니까. 협의의 단독주택 적어두시고 협의의 단독주택 적어두시고 여러분 자꾸 손으로 적는 것도 중요해요. 저하고 같이 적는 게 안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다중주택 적고요. 다중주택 적고 협의의 단독주택 적었죠? 자, 저렇게 두 번째가 뭐죠? 다중주택 적고 또 다가구주택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란 것도 단독주택이거든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지만 일정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2번 위 1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적어도 소화기는 설치해야 됩니다. 소화기는 설치해야 되고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대표적인 경보시설입니다. 이거 경보 설비가 되는데 이거 2가지는 설치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뭐 스프링쿨러라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지 몰라도 적어도 이 2가지만큼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4번 양갈로에 1번 동그라미에 니은을 보게 되면 건축법 2조 2항 2호의 공동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는 뺀다? 아파트 기준. 여기 또 아파트 등을 안 붙여놨어 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아파트와 뭐를 뺀다? 요거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빼니까 뭐와 뭐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뭐는 설치해야 된다? 소화기와 뭐는 설치해야 된다? 단독 경보용 설치기를 설치해야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야, 또 올해 또 출생이 또 우리 교재 또 있네. 자, 일단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진화를 또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대한 법이죠. 그럼 여기에는 소방 대상물이라는 규정이 있었죠. 이거는 막 불날 수 있는 건 다지. 아까 항해주인 선박 같은 거 빼고. 그래서 불날 수 있는 건 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법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소방 대상물이 있죠. 그거를 특정이라고 하는데 건축법만 따지자면 건축물에는 29개 건물이 있는데 3호부터 29까지 볼 것도 없다고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이건 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데 1호, 2호가 문제가 돼. 1호, 2호는 그러면 모든 소방시설 설치할 필요는 없는 대신에 아까 뭐는 설치하라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비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은 여기서 빠진 요거 2개 하고 여기서 빠진 이거죠. 요 4가지는 모두 뭐를 설치해야 됩니까? 소화기 및 단독경비용 감지기를. 그럼 결론적으로 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네. 좀 거슬리죠. 거슬리니까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적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저거를 좁히는 거야. 이걸 좁힙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법으로 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되죠.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소방시설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이런 뜻이죠. 지금부터는요. 이건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자격이 있는 정말 자격이 있다고 보는 여기 올해 또 출제가 됐네. 소방 안전 관리자라는 자격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같은 자격자를 선임을 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다는 뜻이지. 그럼 어느 게 넓은 개념이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 넓은 개념이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은 적어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스프링클러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격자를 선임을 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또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것도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야, 요거 올해 또 출제가 더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많이 됐습니다.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요런 대상물을 뭐라고 하냐면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선임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을 뭐라 한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미리 책을 적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다 관계인이 끼어들죠. 관계인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소방 대상물도 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 관리자, 점자 같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소방활동이라고. 무슨 활동이다?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는 뭘 해야 된다? 소방활동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나아가서 저기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나아가서 무슨 의무도 있다? 법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확실하죠?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중요 단어 중에 하나가 화재 안전기준이야. 화재 안전기준 있죠? 소방 안전기준 매합니다. 소방 안전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는 스프링클러 설치하라면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이겁니다. 자,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계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다고요?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같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선임하고 또 신고를 해야 돼. 이거는 뭐 주관식 오고 4번인가 다 나왔습니다. 14일이 냅니다. 며칠이내 신고하라? 14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니까 이제 미리 보지만 밑에 2번 동그라미예요. 84페이지 찾았죠? 84페이지 보게 되면 2번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누구는 관계인이 어떤 나와 있잖아. 이 관계인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해야 되죠. 선임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이게 기초선대에 우리 교재 이게 있었네. 올해 또 출제가 돼. 주관식 나왔던 게 오른쪽 페이지 2번입니다. 주관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놓으면 공동 소방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죠. 공동 소방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일정한 자가 지정하는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칠판. 자, 제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칠판을 한 보시기 보면 여기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법 높은 건물이에요. 제법 높은 건물이 이제 있는데 이게 만약에 11층짜리 건물 같으면 예를 들면 11층은 적어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나중에 보면 적어도 2급은 되는데 어쨌든 11층이 되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임한테 공교롭게도 관리 권한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알파라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자격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베타라는 아주 전문적인 자격자를 선임을 했어요. 둘 다 아주 전문가야 정말. 전문가인데 진짜 하자가 나쁜데. 난데 알파와 베타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협조가 있어줘야 되는데 협조가 없게 되면 오히려 전문가 두 사람을 지정해놔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감마라는 자격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도 있다는 뜻이지. 각각 선임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선임을 해야 되죠. 전문가를 물론 여러 명 선임해도 좋지만 한 사람만 선임해야 된다고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청수가 나와버린 거야.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나왔네.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고층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 그 건축법을 했잖아요. 건축법의 그 고층건물은 몇 층이죠? 이상이죠? 30층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진짜 시험 치기 전에 그 말씀 드렸어. 건축법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건축법은 고층건물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몇 층 이상이다? 30층 이상인데 하재방법에서의 고층은 11층이다. 11층이다. 하는데 이게 출제가 됐군요. 올해. 11층 진짜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고층 건물 돼 있죠. 거기 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11층.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법마다 또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곤란해. 이런 걸 어떻게 또 시험 문제까지 내보네. 맞습니까? 몇 층 이상이다? 자,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그 관계인이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관계인이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내지는 소방안전관리보좌를 선임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선임 신고를
선인 신고를 14일 이내 해야 될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한테 신고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했잖아. 본부장 같은 사람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3번 동그라미입니다. 첫째 줄. 첫째 줄 보게 되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죠. 선임을 하게 되면 14일이랍니다. 자, 진짜 출제 많이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 말씀드렸지만 출제된 게 자꾸 출제가 된다 했죠.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거든요.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출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본부장이나 서장한테 신고를 한다. 됐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당히 나중에 작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기본 과정을 들어가면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이 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을 또 4가지로 분류를 해요. 4가지로 분류해서 특급이 있고요. 특급이 앉아 있고 1급이 앉아 있게 되고 2급이 앉아 있게 되고 또 3급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1, 2, 3이 마이너하네. 아까 그때는 1종이었습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은 시설물이고 지금은요 1급, 2급, 3급이 이런 게 나오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당연히 또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엄청 이제 중요하지만 다음에 합시다. 예? 다음, 그냥 넘어가면 되겠나요? 좀 어색하네. 자, 해봅시다, 이거, 그러면. 자, 우선은, 지금 있죠. 지금 이제 진짜 현행법에서 중요한 사실이 다른 건 하지 말고 공동주택만 놓고 한번 해보자고요. 공동주택이 현행법상 여러분들이 그가 관련된 공동주택이 특급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가 특급이 될 수는 있나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야. 옛날에는 없었어. 이게 바로 50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1번 양갈로 특급에 1번만 동그라미 씌웁니다. 1번 동그라미만 체크합니다. 1번을 보면 몇 층 이상이다? 50층 이상. 맞죠? 또 높이가 200m. 요거만 지금 외웁시다. 50층 이상, 200m 이상. 이게 건축버릇이면 무슨 건물이죠? 초고층입니다. 초고층급 공동주택은 특급이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에. 그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급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급을 보면 밑에 둘째 줄에 30층이죠. 30층이도 높이가 얼마죠? 120m 이상이 됩니다. 그거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장을 넘깁니다. 3번 동그라미를 얹어 가시면 3번 양가를 보게 되면 2급이죠. 그럼 2급이 될 수는 있나요? 있는데 얻은 거죠, 거기. 정말 중요하네. 11층 하면 틀리고. 아니. 아까 2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2급에 공동주택만 놓고 따지자고요. 공동주택이 2급이 될 수 있습니까? 있잖아, 그게. 4번 있죠, 4번. 별표하셔야 돼.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2급이야. 뭐죠?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거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게 되면 역시 적어도 몇 급이죠? 그럼 만약에 이 의무관리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죠? 제가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고 층수랑 관계없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는 주로 세대수죠.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150세대 이상의 성관계 설치 이런 거 있었죠. 의무관리는 정말 여기 곳곳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 그? 그건 관계없다. 의무관리는 무조건 몇 급이다? 2급이다. 그것만 외웁니다. 지금. 2급은 무조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물론 의무관리 대상인데 이것이 층수가 30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1급으로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게 적어도 의무관리는 몇 급이다? 2급. 그럼 의무관리도 안 될 정도가 되면은 상급이 될 수는 있나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상급은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 그래서 보면 4번 양갈로에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 연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어 있죠.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우리와 관련되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공동주택은 몇 급이다? 3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 안 되잖아. 연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포함이야. 연면적이 나오게 되면 지하층은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다만 뭘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재 방법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오른쪽 전기사업법입니다. 자, 이 전기사업법도 상당히 이제 개정이 많이 되는 법이랬죠. 아까 전기사업법은 뭐에 대한 법이죠? 전기사업법은 뭐에 대한 법이죠? 전기사업에 대한 법이에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하재방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죠? 소방청장이 되는데 지금부터 하시게 될 전기사업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법인데 요건 이제 설명을 조금만 드립니다. 조금만. 자, 칠판을 봅니다. 전기사업은 원래는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5가지인데 발전사업이 있고요. 자,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드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요 사람이지. 전기를 만드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죠. 그걸 공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를 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아요. 공급을 요 사람한테 해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전기 사용자가 알파라는 사용자가 앉아 있을 때 이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바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또 오래 기출 문제야.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바로 사올 수 없다고요. 오래 이 기출 문제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 그러면 전기를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파느냐 하면 뭐를 통해서 팝니까? 전력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 시험 문제가 관련돼서는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여기 가가지고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올 수 없다니까. 전기사업법상에.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게 또 출제가 됐지만 어쨌든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많은 사람이다. 생산을 해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공급한다?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전기 발전 사업을 먼저 보게 되면 전기를 생산하죠. 생산해서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서죠. 통해서 누구한테 공급한다?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을 하는 거야. 전기 판매 사업자에 공급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가 한 사람이 등단해 붙죠. 이게 전기 판매 사업을 한번 보자고요. 밑에 보면 4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자, 이 전기 판매 사업자의 아주 목적은 뭐냐면 누구한테 전기를 사죠 아까? 발전 사업의 전기를 샀죠.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여기는?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 이런 뜻이지. 여기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전기 사용자가 이제 알파가 있었다. 우리 이게 5층 건물에 이 전기를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지금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어두워가지고요. 그럼 요 전기를 누구부터 사왔다고요? 우리 건물주가. 이 사람들. 예? 전기 판매 사업자의 전기를 샀잖아요. 샀다고 전기가 팍 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전기 사업자 속에는 전기 설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소방 시설이 나오듯이 여기는 전기 설비를 설치해주고 할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겁니다. 2사람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요? 송전 사업자, 한 사람이 배전 사업자인데 이렇게 전기가 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람의 키워드는 송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배전 사업자까지. 이게 발전소에서 전기가 쫙 와야 되잖아요. 전기 설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배전 사업자까지 가는 전기 설비를 담당한다면 배전 사업자는 어디까지 가는?
전기 사용자까지 가는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설치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송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가 연이어 오는데 보면 2번, 3번을 묶어 두십니다.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을 묶어 두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전기 설비야, 둘 다. 송전사업, 배전사업은 다 전기 설비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인데 조금은 다른 것이 뭐냐면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누구한테 송전하는 거예요?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사업인데 반해서 배전사업은 역시 발전소로부터 송전이 오겠죠. 전기가 오면 그 전기를 최종 소비자인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여기 기본이에요. 여기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전기가 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전행적인 것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칠판을 봅니다. 공교롭게도 전기 사용자가 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타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좀 불행한 베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파와 달리 베타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베타라는 전기 사용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전력 시장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전기는 막상 필요하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자가 발전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베타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사업자도 있더라는 뜻이지. 예외적으로요. 이 사람을 우리가 구역 전기 사업자라 합니다. 무슨 사업자라 한다? 구역 전기 사업자라고 합니다. 구역 전기 사업자를 하는데, 이 사람의 키워드는, 이 사람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지. 키워드가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기가 필요한 베타에게 자가 발전을 시켜서 주는데, 용량이 크면 안 돼. 크면 안 됩니다. 그게 크면 안 되니까 좀 금액이 이제 35,000kW 이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구역 전기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번 양갈로 보면 구역 전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죠? 35,000kW 이상입니까?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 수에 맞추어 이렇게 돼 있죠.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서, 자, 중요한 논점입니다. 전력 시장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아니하고, 이게 키워드야.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공급 구역의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여기 구역 전기 사업자가 되는 거야. 여기 무슨 사업자가 된다? 구역 전기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기 사업법은 사업법이야, 사실은. 사업법이기 때문에 전기사업이 뭔지가 중요해요. 전기사업이 뭔지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행적인 전기사업이 되는데,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죠. 전력시장을 통해서죠. 이 사람한테 파는 게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전기를 이 사람한테 파는 게 맞죠. 공급하는 건 목적인데, 근데 공급만 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 전기 설비를 설치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가 있다. 똑같이 발전소에 전기가 착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전기 사용자 속에는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베타 같은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했죠. 그럼 다이렉트로 바로
베타한테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전력시장을 통한다 안 통한다. 그 사람을 뭐라 한다? 구역 전기사업자라는 것이지. 이게 전기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의 최고 책임자가 아까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잖아. 이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뭘 받아야 된다? 허가.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아마 있을 거는 같은데 있네요. 우리 교재 8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기 사업의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전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88페이지입니다. 전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위 산업부 장관이나 또는 누구죠? 야, 이게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신설이 된 거야. 옛날에는 항상 산업부 장관 허가였어요. 근데 올 총과 작년에 연말인가에 개정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허가권자 한 사람이 돼 있다. 누구도 허가권자다.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누구다?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자시장, 도지사, 특자도의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 치고 우리 이번에 또 시험 치고 지금 우리 이제 기초식이 반영이 돼 있는데 신설된 전기 사업이 또 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전기 신사업이 지금은 옛날에 두 사람만 있었거든. 한 사람이 더 신설됐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자 종합합니다. 우리 그저 다시 앞당겨 와서 87페이지를 봅니다. 자 87페이지를 보게 되면 4번 양갈로를 다시 한번 보면 전기 판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 그거까지만 아까 읽었잖아요, 일부러.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뭐를 빼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를 진짜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인데,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있죠? 어머, 자, 들어보십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를 파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방식만 다를 뿐. 충전하는 식으로 파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빼버린다고 지금. 전기 판매 사업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겠는데 누구를 뺀다고 했죠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충전 사업은 뺀다. 이 사업에서. 뺀다. 맞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번에 신설된 거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도 뺀다?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도 뺀다.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재생 뭐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도 뺀다. 그럼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까? 전기와 관련되는 사업이 되잖아. 이걸 우리 이름을 전기 신사업이라 하자고요. 지금은 전기 사업 5가지와 전기 신사업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6번 양갈로가 보시면 전기 신사업은 3종류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첫째가 뭐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과 그다음 뭐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상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본과정, 심화과정 하도록 하고요. 심화과정에서 하도록 하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도록 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칠판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사업은 5가지죠. 그럼 전기신사업은 몇 가지였죠? 전기신사업은 지금은 요 2가지하고 하나가 더 있었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는 이거를 전기 신사업이라 한다면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싶다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전기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기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허가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는 없는데 등록은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 보면 양갈로 2번 있죠. 양갈로 2번을 보게 되면 제목이 다른 겁니다. 1번 양갈로 아까 전기사업이었죠. 전기사업은 허가인 반면에 전기신사업은 뭐죠?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부 장관한테 뭐 해야 한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사업법이 끝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법 2개를 합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법인데 사업이 지금은 8가지가 있는 거야. 전기사업이 5가지가 있고 또 전기신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전기사업은 허가 맞죠?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산업부 장관도 있지만 시도의사도 있는데 전기신사업은 3가지인데 등록이죠.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산업부 장관이 여기에 시도의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을 딱 들어가게 되면 약관도 들어가요. 올해 기출됐듯이. 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거래를 하죠. 그럴 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약관을 써야 됩니다. 약관. 예? 약관을 써서 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합시다. 그래 되고. 자, 이제 조금만 쉬셨다가 다음 시간은 성관기법을 하도록 합니다.